여러분의 보험 증권에 내가 몰랐던 상상하기 힘든 가치를 지닌 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험료 몇 푼 아끼겠다고 이거 해지하셨다가는 두고두고 후회로 남으실 겁니다. 아니 대체 혜택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험료 아끼려고 해지했다간 이 무덤까지 후회할 보험들 5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일반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 가입자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증권 펼쳐보세요. 일반상해 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있다면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어요. 이 보험의 최대 장점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병원비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내 교통사고 과실이 0%든 100%든 무관하게 발생한 병원비의 50%에서 100%를 중복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내가 낸 병원비가 있어야지만 보상받는 구조인데요. 병원비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다 했는데도 중복해서 보장해 준다는 거, 이게 바로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내 과실이 0%였습니다. 병원비로 1천만 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적으로 실비에서는 한 푼도 보장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1천만 원 전액 모두 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내주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분은 1천만 원 정액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절반인 500만 원을 중복해서 보장받습니다.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처리가 된 건데 여기에 추가로 보상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일반상해 의료비는 자기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에 돌려주는데요. 하지만 일반상해 의료비는 보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치료 행위라면 단 1원 한 푼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해줍니다. 4세대 실비는 입원 시에 5천만 원, 통원 시에 하루 20만 원으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상해 의료비는 보장 한도가 1천만 원이긴 하지만 입통원 구분 없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로 인한 골절로 매일 고가의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때 4세대 실비는 50만 원이 나왔던 100만 원이 나왔던 약제 포함 하루에 20만 원 내에서만 보장이 되고 그 초과분은 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에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통원 치료 하더라도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받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고가의 한방 치료, 심지어는 현재는 비급여라서 4세대 실비에는 보장하지 않는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같은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까지도 보장이 되고요. 또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도 4세대 실비는 하루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상하는 반면에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복잡한 계산 없이 상급병실 차액을 100% 보장을 해주는데요. 최대 7일까지 보장해주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보조기 구입 비용인데요. 상해 사고로 골절상을 당하게 되면 거동을 위한 팔걸이, 목발 또는 의족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런 보조기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서는 이런 고가의 보조기 구입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재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요약하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산재,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고 자기부담금도 없고요. 입통원 구분 없이 보장을 해주고 한방 치과 치료의 상급병실 이용료, 여기에 고가의 보조기 구입 비용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이런 혜택을 잘 모르고 실손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4세대로 그냥 전환해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된 상태라면 전환하기 전에 혜택을 꼼꼼히 잘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 생명사의 여성보험인데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여성 특정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면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암, 뇌, 심장 질환이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보험에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여성 만성 질환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여성 만성 질환에는 갑상선 결절이나 요실금, 무지외반증 등이 있는데요. 각 질환이 어떤 질병들인지 그리고 다른 보험의 보장이 얼마나 약한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이고 이 중에 5% 정도만 갑상선 암이 된다고 해요. 이 결절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되는데요. 크기가 커져서 압박이 느껴질 때는 수술을 받아야 되죠. 이 여성보험은 갑상선 결절 수술 시에 5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 35%에서 40% 정도에서 발생하는 요실금의 경우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 시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요실금 수술은 20분, 30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 여성보험이 출시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게 간단한 수술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덕에 여성보험에서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질병수술비에서는 요실금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또 1-5종 수술비에서도 요실금 수술은 1종 수술로 많아야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받을 수가 있어요. 무지외반증은 앞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족부질환인데요.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각한 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무지외반증에 의한 수술 시에도 역시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여성보험은 이처럼 여성분들이 자주 걸린다고 알려진 여성 만성질환에 의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심지어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가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납입기간을 끝내고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보험이죠. 그런데도 이걸 해지하는 이유는 사실 해지 환급금 때문인 것 같아요. 가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환급금을 이야기하면서 해지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이 보험을 해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성 만성질환으로 수술만 받으면 500만 원을 주는데 심지어 납입기간이 지나서 보험료도 안 내고 있을 텐데 이걸 왜 해지하나요? 정말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해지환급금 일부를 대출받거나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은 해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 효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세 번째, 2020년부터 2022년 2년 동안 잠깐 판매됐던 암보험입니다. 암에 진단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암 진단비 보험인데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랑 다를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장점은 단 한 가지예요. 유사암도 일반암처럼 보장해주는 보험이란 거죠. 현 시점에서 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까지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암을 1억 원으로 가입했다면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만 준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사암의 발병률입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 있죠. 갑상선암은 2020년 기준으로 남녀 전체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 1위 남인데요. 현재는 이 갑상선암에 걸리면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10월 잠깐 사이에 이 유사암인 갑상선암에 진단되더라도 일반암과 1:1 비율로 보장되게 판매한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남들은 갑상선암에 걸려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을 때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혼자서 1억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유사암에 포함되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에 대해서도 최대 1억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은 초기암의 일종인데 이런 암종에도 유사암 진단금인 1억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1-3종 수술비 보험인데요. 2007년 이전에 출시됐었던 수술비 보험입니다. 종수술비는 수술을 질병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인데요. 이 1-3종 수술비의 가치는 보장해주는 수술의 종류에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은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잇몸뼈의 인공 치근을 식립하는 시술인데요.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뼈가 부족한 경우 이 임플란트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1-3종 수술비에서는 2종으로 분류해서 100만 원을 지원받아요. 반면에 현재 실손이나 다른 보험에선 보장받기 어려운 시술에 해당을 하죠. 뿐만 아니라 요즘엔 백내장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아도 실손으로는 입원 보험금이 아닌 통원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때문에 5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통원 한도로만 보장되면서 관련된 소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내장 수술은 전체 다빈도 수술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수술 빈도가 매우 높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1-5종 수술비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1종으로 분류해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만 보장되는데요. 반면 이 1-3종 수술비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2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안구 한쪽당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보장 한도는 1-5종
수술비와 비교하기 힘들지만 보장 범위로만 보면 현 시점에서 도저히 가입할 수 없는 정말 폭넓은 보장을 자랑하는 특약인데요. 다만 이 보장 한도가 3종 기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비 보험 1, 5종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도의 부족은 1, 5종으로 보장의 부족은 1, 3종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나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중 한 명이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7년 1월 이전의 일배책 특약에서는 대인 대물사고 모두 2만 원의 자기부담 금액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서 물어줘야 하는 돈이 2만 원만 넘으면 전부 다 보장이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 1월 이후부터 2020년 4월 이전까지 가입하는 일배책 보험에서는 대인사고는 자기부담 금액이 없어졌지만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20만 원이라는 자기부담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대물사고는 20만 원, 그리고 자기부담 금액의 누수사고 시에만 별도로 50만 원을 지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수사고로 아랫집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이 49만 원이라면 일배책 보험은 본인 부담금 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고 전액 사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2007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배책 보험은 47만 원을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고 2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사실상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은 보장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두 번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2009년 8월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하나, 198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모생명사의 여성보험, 2020년도부터 2022년 10월 근 2년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암진단비, 2007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1, 3종 수술비,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배책 특약이었습니다. 매달마다 30만원, 50만원, 70만원씩 거금의 보험료를 내면서 아까운 돈 낭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가입은 해놨는데 당장 보장받을 일이 없으면 보험료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물론 이 과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보험을 정리하는 건 당연한 과정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말씀드린 5가지 보험을 한번 해지하면 다시는 가입하거나 받아볼 수 없는 보험들이에요. 이 5가지 보험들은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고 평생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 보험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훨씬 간단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열어서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혹시 받을 수 있었는데 청구를 까먹고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